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입니다. 장관님, 이번 그 국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중기부에 대한 거를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집행기구는 굉장히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진공 같은 경우에 사실 세희망 자금을 전국적으로 집행하는데 뭐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큰 마찰 없이 했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또 저희 지역에 공단이 많은 상태라서 이 중진공의 움직임을 많이 살펴보는데 뭐 본부장이와 전 직원이 이런 중소기업을 다 방문해서 그 애로사항을 다 듣고 개선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일자리 문제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기업은 고용을 계속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사람은 없는. 근데 그것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작동되지도 않고 임금도 올라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또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경쟁력은 우리나라 상당히 뭐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연 뭐 일본이나 대만 뭐 이런 데에 비해서 강하냐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품는 경우도 많고 앞서서 우리 유호정 의원님 얘기했듯이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가 이게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난맥으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좀 보기에는 누군가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좀 살펴보고 전체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부가 이 부르승격이 되고 또 장관님도 임명받고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3개년 동안 3개년 동안 이게 왜 달라 자료가 이게 아니잖아. 그걸 좀 확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3개년 동안 929개 과제 약 5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17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중소기업이란 이름만 붙은 경우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뭐 최저임금제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여하튼 이 사업 중에서 중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사업 수는 243개를 중기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한 26%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한 25조 정도 3년 동안 그래서 49%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한 반절하고 사업수로는 한 4분의 1 정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규모가 이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가 일하는 거를 제대로 살펴보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 그 내일 체험 공제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공제는 중기부가 담당하는데 그냥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그러니까 새로이 신규 고용하는 거는 또 고용노동부가 또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 맥락의 사업을 놓고 사람의 대상자를 갈라서 중기부가 하고 또는 고용부가 하는 이런 현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중기부가 이걸 전체로 짚어보고 책임지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 예산의 경우에는 뭐 노동부,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결과 반영 예부를 꼭 기재부에 제출해야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중기부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단순 점검 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예,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수위 없이 부처가 만들어진 데 따른 그런 어떤 후유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도 산자부하고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뿌리산업과 관련된 법이 아직도 산자부에 그냥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하셨던 유통산업발전법도 취지는 중소유통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아직 산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학기술부하고도 생기연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생기연도 중소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예, 심의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4차례 정도밖에 개최가 네, 안 되고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네. 이게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만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지 궁극적으로 종합적인 우리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얘기했듯이 이 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예산을 총괄을 해서 조정하듯이 중기부가 좀 중심이 돼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거의 결과가 우리 중기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평가를 하고 비록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사업은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중기부가 책임져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볼 때는 단순한 의견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중장기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조정에 대한 좀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단순히 이게 기업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노동 문제, 안전 문제, 일자리 문제, 뭐 기술 탈취의 문제, 공정거래의 문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함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국회도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우리 장관님 예, 지금 이성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 부처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고작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